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 2억 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30만 원으로 상위 1%에 살짝 미치지 못했는데요. 국내외를 통틀어 대통령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각종 공적과 과실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을 고소득 직업이라고 부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연봉의 약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봉만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한국의 약 2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근로소득 상위 1%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는 물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항상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각종 외교 활동을 벌이고 국제 행사에 참석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는 것도 대통령의 공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직접 외국을 돌며 영업 활동을 벌이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2009년 11월 20조 원이 걸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프랑스가 가져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일정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원전 수출이라는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물론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수출했다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에서도 성과가 뒤따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 수출 계약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로써 2021년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방산 분야 최대 규모 수출과 함께 무기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마지막 순방 국가였던 이집트에서도 2조 원 수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적군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했고 이집트는 한화 디펜스에서 개발한 K9 자주포 2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방위사업청,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조선업처럼 이미 한국이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13년 전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나 현재의 방위 산업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 말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기업의 활로를 개척한다면 지금의 2조 원 수출이 미래에 20조, 나아가 200조 원의 수출 성과를 내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전체 GDP는 1조 8,239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세계 191개 국가 가운데 10위에 해당되는데요. 중동에서 GDP가 가장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신산업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